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 버려 가지고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날이었고요. 그리고 장고 살펴보기 전에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의 댓글에 제가 좀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코스트라니 선생님을 제가 이미지를 올려놨는데요. 코스트라니 투자법을 말하고 있으면서 왜 단타를 하고 있느냐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오늘 그냥 단타를 작정하고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은 단타 안 한다 그래놓고 왜 또 단타 했느냐, 그분은 못 고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사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말고 수요일 날 방송할 때 시장이 좀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던지면서 지수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위험도 관리 차원에서 다 팔아버리고 현금 100%였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 됐는데,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침에는 그냥 집사람하고 바람쉬러 놀러나 갈까 이런 생각했어요. 쳐다보면 매매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대라서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구경이나 하지 뭐 그러고 앉아서 이제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원이라는 남북 경협주를 100만원 가지고 단타를 했는데, 여기서 한 2만원 벌고 나서 그 다음에 내친 김에 오늘 100만원으로 한번 벌어볼까 이러고 하다가 그게 단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제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앙드레 코스트라니 선생님 말씀하시는 코스트라니 투자법으로 봤을 때 길게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요. 어제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는 그냥 현금화해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쪽으로 보는 관점이었고, 그걸 수요일 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그냥 가만히 있기 심심해서 그냥 100만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물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어제 방송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뭐 지불도 코슬라니 투자법이라 그래놓고 단타만 하고 앉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제 변명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72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9만원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오늘 제가 하면서 조금 이제 그동안 좀 슬럼프였었는데요. 조금 자신감이 붙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 걸로 봤을 때는 약간의 자신감 같은 게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상당히 좋은 날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매매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기법을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트를 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도하고 뭐 이런 쪽의 어떤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코스토라 선생님이 하신 방법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하고 그 다음 생각, 인내, 행운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지켜지면 큰 손실 안 보고 수익을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두 번은 손실 볼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코스트라인 투자법이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아직까지 좀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몰빵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손실이 나고 나면 후회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2년 넘게 제 방송 쭉 보신 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수익과 손실이 아주 급등나기 심했습니다.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1600 갔다가 그 다음 며칠 만에 다시 700으로 그냥 수직 낙하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급격하게 벌었다가 급격하게 잃었다가 하지 않고 좀 그 곡선이 차분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을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 이 손익을 보면 이럴 때도 그렇게 크게 잃지 않고 벌 때도 그렇게 크게 벌지 않고 그냥 그 비슷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합쳐봤을 때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제가 시장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좋으니까 이때 매수하십시오, 이때 매도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종목이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것 같다, 이걸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매매한 걸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 팔고 그거는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경협주를 오늘 제가 신원이라는 종목을 1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걸까지 예를 들자면 남북경협주 전체를 제가 중기 투자로 다 잡았습니다. 네 종목을. 대아TI, 조비, 경농, 아시아정밀 해가지고 철도하고 농업 관련해서 북한에 지원되는 우선순위로 잡았는데 한 종목이 빠져 있었거든요. 개성공단이 빠졌습니다. 근데 개성공단이 의외로 상당히 강해 보여서 지금 여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 보면 개성공단에 우리나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국, 중국 해서 다국적인 기업들이 다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 개성공단이 문이 닫힐 필요가 없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에서 논의를 하니까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의외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북한에서 도발을 하면 좀 급락하겠지만 도발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식량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발도 진정한 전쟁을 하기 위한 도발이 아니고 그 대화의 우선권을 잡기 위한 그런 그 가식적인 형식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핵미사일 날라오면 다 죽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주식 자체가 휴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땐 죽는데 무슨 이거 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미사일이 안 날라온다면 최종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다. 그럼 대화를 한다면 남북 경협주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제도 제가 신원을 100만원 단다 친 게 남북경협주 다 가지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없기 때문에 손실 보더라도 갖고 있자는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냥 바로 이익 실현하고 나왔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남북경협주가 올라간 이유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8월 13일이고 14, 15, 8월 15일날 광복절이죠. 그럼 광복절에 틀림없이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로 한마디를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북한 관련한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더불어서 뭐 기대감은 별로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뭔가를 해준다면 갑자기 급전환해서 대화 모드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조금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멘트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북한에서 호응을 안 하고 오히려 그 미사일 발사 쪽이라든가 도발을 그 미사일도 우리나라 쪽으로 안 쏘더라도 동해를 향해서 이렇게 쏘는 거 있죠. 한 300~400km 날아가는 이런 그 미사일을 쏴버리게 되면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빅텍이 급등하게 될 거고 그 남북경제가 폭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쏠 것 같진 않다 이런 판단으로 이 종목을 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원 종목을 샀을 때 생각을 일반적으로 그 정권 전문가들이 방송하는 거 보면 일단 줄을 끄죠. 줄을 꺼가지고 대충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투자할 때 한경화호 전문가들 보면 대충 뭐 줄 꺼가지고 여기쯤이 지지세니까 매수하시고 올라가면 이제 여기다가 또 그 목표가 정해가지고 이쯤 꺼놓고 여기 오면 일부 이익 실현하고 뭐 이런 식의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은 북한과의 대화 모드로 갈 것 같은 기대감으로 샀는데 오늘 중에 아무데나 샀더라도 크게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라간다면 오늘 어디에 샀더라도 급등하면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 급락하면 오늘 어디에 샀더라도 무조건 손실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봉을 보고 대충 그
그 판단해서 잡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거 가지고 뭐 이 선을 이탈할 때는 손절, 이 선을 뭐 넘어서면 이익 실현 뭐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매매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그 월요일 날 휴일이라는 걸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 날 휴일이 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그 미국 증시하고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박자를 맞추면 되는데 월요일도 우리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루 더 쉬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중하게 됩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증시일 때는 하루 더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하락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 불안감 때문에 월요일까지 쉬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오늘 그 외국인들이 하락적으로 배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면요. 고용지표 개선으로 상승 마감했다 해갖고 나스닥이 약간 올라갔고 독일 증시도 긍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부터 먼저 볼게요. 한동안 제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봐도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면서 이제 일단 슬럼프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맞춘다는 뜻이 아니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감은 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증시가 지금 앞쪽 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 증시도 보시면 다우 증시도 지금 최고치 올라가 있고 그 다음 요번에는 나스닥 올라간 게 좀 긍정적이죠. 양봉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해외 증시는 나쁘지 않다. 고용지표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기업 실적도 괜찮고 특별하게 물론 이제 뒤에 가서 금리 인상 우려감 뭐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게 되면 급락하겠지만 그건 연준 회의가 다가오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현재로 봤을 때는 별로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문제는 국내 증시죠. 오늘 증시 보시면 일봉도 안 좋았지만 분봉을 한번 볼게요. 5분봉입니다. 거래소 지수가 쭉 흘러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리겠죠. 이렇게 빠진 이유가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2조 6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1,300억을 매도하고 선물도 8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삼성전자 때문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갭으로 떨어져 갖고 원목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삼성전자에서 던진 것이 아닐까. 그렇죠.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도하시는 하는 거 보시면 소름 끼치게 막 던집니다. 지금 엄청나게 던지죠. 1300만 주 던지고 어제는 2200만 주.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숫자보다 더 던졌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게 다른 쪽으로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00만 주 던졌고 오늘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한 1500만 주 정도는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마구 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던졌는데 얘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약간 들어올리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아마도 오늘 어차피 휴일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안 좋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D램 가격이 예측할 수 있는 가격 D램 뭐 동량 그래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앞으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꼬리 달고 지금 계속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가 거래소가 삼성전자가 거래소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래소가 하락을 했고요. 이게 빠지니까 이제 월요일날 휴일이라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외국인이 대량으로 던져서 밑으로 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주체별 매매에서 이전 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이때 5월 11일 날 2조 7천억, 1조 4천억 3일 동안 연거푸 2조대를 그냥 확 던졌습니다. 기관도 1조 3천억 동참해 같이 던졌죠. 이렇게 던졌을 때에 우리나라 그래프를 보면 5월 11일이니까 이때죠. 아닌데. 여기네요. 여기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던졌을 때 3일 동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던지고 있는 게
1조 6천억, 1조 8천억, 2조 6천억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던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짐으로 해서 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방송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개인들이 동학개미가 다 받아가지고 시장을 버텼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막 빚내갖고 막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이 상황에서 하락이 멈춰지고 다시 들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로.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이번에 하락할 때 여기서는 과연 이걸 다 받아낼 수 있을까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 받아내면 음봉을 만약 오늘 밀려갖고 이걸 못 받고 밑으로 빠졌다면 아주 긴 음봉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손절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받아 올리면서 꼬리를 달고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도 보면 상당히 좀 교활합니다. 한 1조 8천억 정도, 1조 6천억 대까지 던졌어요. 1조 7천이 아니라 1600억 정도. 코스닥에 1600억은 꽤 큰 금액인데요. 계속 던져갖고 장 초반부터 1조 6천억까지 던졌는데 더 이상은 던지질 않은 것 같아요. 한 1조 7천억 대 거의 1조 8천억까지 갔다가 더 이상 안 빠지니까 얘들이 다시 매도했던 걸 줄이더라고요. 줄여갖고 지금 한 1300억 정도로. 그러니까 1800억 던졌다가 1300억대로 매도를 줄이니까 그 힘으로 인해서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 부분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의외로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던졌을 때 못 받아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절해버리면 투매가 나와가지고 급락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들어올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만 잘 보낸다면 월요일까지 해외 증시가 급락하는 일만 없다면 휴일까지만 잘 버티면 화요일날 국내 증시는 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위로 들어올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상당히 오늘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휴마시스 300만원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뭘 했냐면 PM풍년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전직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김동연 관련주죠. 그래서 김동연 관련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좀 아까운 게 홍준표 관련주가 사실 좀 아깝습니다. 제가 홍준표 관련주를 경남스틸하고 경남스틸 여기서 아마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선제 같이 여기서 잡았었는데요. 올라올 때 약간 수익 보고 그냥 다 팔아버렸는데 지금 의외로 이 3일이 대장으로 해서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경남스틸이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쪽에 있는 매물을 그냥 뚫고 바로 밀어 올려버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깝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이거 매수했을 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윤석열 전 총재가 지지율은 높지만 국민의힘에서 토론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좀 역전할 가능성,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게 현실화가 되어버렸어요. 지지율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17%까지 올라가는 걸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도 심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게 불량식품부터 해가지고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악재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바뀔 수 있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홍준표 관련주인 경남스틸도 올라갔고 그 다음 유승민 관련주인 대신정보통신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그 다음 지지율이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최재형 관련주는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밀려버리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이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한다고 구마락하시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정치 테마 좀 매수했기 때문에 이 설명 안 하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왜 제가 이 김동연 관련주를 매수했느냐 하면 얘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관련주는 너무 떠버려갖고 여기서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1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토론을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홍준표 의원이
토론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가볍게 제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도 검사 출신 쪽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여러 가지 장모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비리에 대해서 공개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홍준표 의원이 토론회만 하기만 하면 완전히 그냥 확 뒤집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국회 청문회 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밀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불량식품 이야기 이런 게 이게 그렇게 뭐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도 그렇고 뜻은 그게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말 표현이 정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나오는 실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엄밀히 뜯어보면 그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니라는 얘기죠. 탈원전을 비판하기 위해서 후쿠시마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갖고 이 공격받기를 후쿠시마를 옹호하느냐 이렇게 돼갖고 친일이냐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쪽으로 몰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 빼고 나머지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직접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만약 토론한다면 홍준표 의원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줄리 관계된 이런 이야기들은 토론회에서 언급할 수가 없죠. 그걸 언급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편 후보 부인을 보고 유흥업소 출신이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다 빼보고 나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지금 비판할 수 있는 게 뭐 불량식품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가지고 뭐 공격하기에는 좀 점스럽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토론하면 막상막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덕성이라는 종목이 현재 지금 많이 밀려있긴 한데 그 홍준표 의원 관련주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역전될 가능성도 있겠다. 다시 정리하면 어느 쪽이 이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홍준표 의원이 토론에서 붙는다면 유승민 의원까지 같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오히려 선방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포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 테마주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본론 나온다. 참 길다 그죠? 김동연 관련주로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주로 PM풍년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매수한 이유는 국민의당에서 그 흐름이 지금 대충 나오는 게 보면 국민의힘하고 통합 안 하겠다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중도 관점으로 봤을 때 통합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숙이고 들어갈 정도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통합에서 들어가게 되면 중도표 가진 사람들이 안 따라갑니다. 저는 절대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에 국민의힘은 저한테서 빠이빠이입니다. 기권하든지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버릴 것 같은 열받아갖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절대 통합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면 독자 노선을 걷기 위해서 지금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대권에 출마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마하는 거는 안철수 의원 스타일이 또 아니거든요. 당헌 당규 바뀌어가지고 내가 대통령 출마하겠다. 그 비난을 감수할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청렴 결백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제3지대 창당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 금태섭 씨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이 세 사람이 지금 제3지대에 남아있는 사람인데요. 윤석열 전 총재가 국민의힘 들어가서 독보적인 어떤 힘을 가진다면 양당 체계가 돼갖고 싸움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당대표하고 막 싸우고 있어갖고 국민의힘이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잡탕이 돼버렸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비빔밥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군대말로 치면 짬밥인 것 같아요. 각각의 재료들을 살려서 비벼줘야 되는데 그냥 각각의 재료를 무시하고 다 뭉개가지고 한 군데 집어넣어갖고 그냥 막 섞어버리는 잡탕이 돼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3지대가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김동연 그다음 안철수 그리고 금태섭 이런 쪽으로 해서 제3지대에서 어떤 창당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김동연 부총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M풍년을 오늘 매수했습니다. 선은 너무 길었다. 자, 그래서 매수했는 거 제가 그냥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길게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길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쭉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요. 대충 여기서 멈출 줄 알고 매수를 했습니다. 얼마에 매수냐면 7,72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PM 풍년을
7,720원이니까 여기서부터 매수했습니다. 올라갈 줄 알고 매수했는데 지수가 쫙 빠지니까 따라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 지수하고 상당히 연동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렸는데요. PM 풍년 빠지는 거 보시면 거의 같은 흐름으로 똑같이 빠집니다. 오히려 더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쭉 빠져가지고 개인적으로 빠질 때 코스닥 지수가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계속 그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7,670원에 한번 잡고요. 여기서 한번 잡고 그 다음 7,340원 여기서 한번 잡았습니다. 꼴이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나서 이 평단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PM 풍년이 7,680원이 됐어요. 평균 단가가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고 나서 올라갈 때 조금씩 이익 실현해가지고 그 300만원치 잡았다가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현재 200만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PM 풍년이 현재 한 2.2%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그 보시면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낙연 대표가 둘 다 지금 흐름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제3지대 쪽이 관심을 더 끌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3지대 후보가 나오기만 하면 이 후보는 끝까지 가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 경선해가지고 사람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 갖고 있는데 나중에 경선해갖고 윤석열 총장이 이겨버리면 홍준표 의원이 꽝 돼버리죠. 영 돼버립니다. 근데 제3지대 후보가 나오면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나서 당선된 사람하고 최종적으로 통합 그 경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안 가고 그냥 그대로 끝까지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후보로 나오기만 하면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기대치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지지를 좀 받는 느낌도 좀 받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 성향으로 봤을 때 오히려 김동연 후보 쪽을 밀어주는 식의 어떤 그런 모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원 100만원 잡은 거는 8.15 어떤 기념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제가 중기 투자로 지금 그 4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아정밀하고 대아티아이 경농접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개성공단이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아까워서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주로 한 종목 넣자 해서 그중에 코데즈 컴바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뭔가 이상하고 신원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원을 100만원 편입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그 휴마시스인데요. 정말 이 종목은 오늘 그 열심히 참았습니다. 자, 휴마시스 오늘 어떻게 됐냐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오늘 대체로 하락을 했죠. 많이. 시젠이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쳤다. 기대치 못 미치면 빠집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거 실적 제가 봤는데요. 예상이 지금 1,700억인데요. 영업이익이 1,300억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예상했는 것보다 작게 나오면 일단 악재로 보고 그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시간에도 밀리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SD바이오센스도 지금 하락하는 이 부분이 지금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흐름상. 근데 이 SD바이오센스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규 등록 종목이라서 그 보호예수 묶여있던 종목이 그게 풀린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8월 17일 날 190만 주가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빠지고 있고 엑세스바이오도 빠지고 있고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해서 휴마시스도 같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5분봉입니다. 빠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왔냐면 그 자가진단 키트 휴마시스하고 그 다음에 SD바이오센스가 자가진단 키트 그 조건부 승인해갖고 임시 승인이 됐었죠. 그게 오늘 식약처에서 정식 승인으로 그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가 휴마시스하고 SD바이오센스하고 그 다음 레피젠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상장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정식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식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호재인데요. 이 호재가 뜨고 났을 때 보시면 끌어올리려고 그러다 밀리죠. 이게 왜냐하면 호재인 줄 알고
미수풀 배팅으로 막 들어오면 이걸 눌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누르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호재 뉴스 떴는데도 밀리니까 이거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저처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기만 하면 되죠. 본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 제 매수 가격보다 좀 올라갔거든요. 그럼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쭉 올라갈 때 승인됐다 호재다 그렇고 풀배팅을 했는데 못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조차 내려가게 되면 사람 심리가 이쯤 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렸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던져버리게 됩니다. 거꾸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휴일이 지금 월요일까지 휴일인데 월요일까지 이걸 가지고 갈 자신이 없죠. 미수 풀배팅 해놨는데. 그래서 다시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빠져갖고 눌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호재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시간에서 안 빠지고 들어올립니다. 이건 진짜 호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물려갖고 던지는 사람 물량만 다 받아주고 나면 뒤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 숫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나온 확진자 숫자가 1990명이고요. 안 줄었죠. 그리고 오늘 숫자로도 봤을 때도 어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자면 와 부산이 지금 184명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확진자가 1000명대 나올 때는 서울하고 경기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부산이 거의 서울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보면 서울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인천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좀 있으면 경남도 이거 100명대 이상 올라갑니다. 대도시 쪽으로 해서 급등하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서울 경기도만 나와가지고 1000명대 나오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면 2000명보다는 3000명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 3000명은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거 보면 오늘 그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했죠.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제발 좀 집에서 움직이지 말고 참아달라. 이때까지 고생했는 거 아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코로나도 움직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절박하다는 표현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제발 좀 집에 좀 있어 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면 이건 통제권을 벗어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보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델타 변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K방역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K방역은 한 명이 발견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PCR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PCR 검사해가지고 감염된 사람들을 따로 자가격리를 시키죠. 그러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막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사람이 발생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문자 보내는 그때쯤 델타 변이가 워낙 빨라가지고 이 사람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미 얼마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검사로 가서 PCR 검사에서 확진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얘는 벌써 한번 감염돼갖고 다음 사람한테 또 전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전파되기 때문에 PCR 검사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방식은 현재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진단 키트를 풀어가지고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트남이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학생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일일이 검사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하는데 자가진단 검사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검사하면 오히려 양성인데도 음성인 줄 알고 막 돌아다녀갖고 더 퍼지는 이 자가검사 키트 때문에 확산된다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PCR 검사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자가검사 키트를 활성화 시켜갖고 2개가 안 세트인 이유가 PCR은 5배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검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 자가검사 키트는 증폭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검사를 하니까 초기에 있는 균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한번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검사하면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진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가검사 키트를 보편적으로 나눠줘가지고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PCR 검사를 못 따라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안 줄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줄지 몰라요. 줄지 모르는데 이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는 적어도 2,000명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찍어보자면 수요일 날 확진자는 거의 3,000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휴마시스를 버리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진 종목이 남북경협주에 신원 100만원 추가시켰고요. 신원 집어넣을 때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오늘 실적 나왔습니다. 신원 2분기 영업이익이 51억이거든요. 저는 실적은 꼭 보는 편인데요.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42억인데 여기다 52억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더 좋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만 개성공단까지 되게 되면 대박이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오늘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양봉으로 들어올렸다 이렇게 보고요. 남북 경협 관련한 남북 간의 어떤 우호적인 뉴스만 나온다면 여기서 급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신원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 PM풍년은 주말 동안에 김동연 부총리가 창당 관련한 혹은 대권 출마 관련한 어떤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고요. 휴마시스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휴일인데요. 긴 휴일 동안 푹 쉬시고 저는 화요일날 방송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 말주변이 없어서 답글로 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올려주신 댓글은 다 읽어봅니다. 이 댓글 읽는 것도 꽤 재미가 있어요. 비난하는 댓글조차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한테. 그래서 댓글 주시면 참고했다가 다음 방송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꼭히 제가 대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질문은 바로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일 동안 푹 쉬시고 저는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 뛰고 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